어제 소장에서의 소화 과정하고 저절 과정 이제 동시에 다 잡아줬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소화 과정 중에서 하나 정도 좀 더 잡아줄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잡고 할 테니까. 네, 자, 일단은 이자액이 분비가 되는데, 이자액 중에서 효소들 중에서 트립신노겐만 잡을게요. 트립신노겐. 자, 트립신노겐이 나중에 트립신으로 뭐 돼야 되겠니, 이거? 활성화 돼야 되겠죠, 그지? 트립신노겐이 트립신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성화를 도와주는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여기 속에서 트립신노겐을 트립신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이 물질은 어디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포함되냐면 장액에서 분비된 물질이 트립신노겐을 뭘로 활성화시켜준다? 트립신으로 활성화시켜준다고. 그래서 트립신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얘들은 반드시 무슨 액을 꼭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장액을 반드시 꼭 만나야 된다고. 물론 뭐 작년에 뭐 엔테로키나즈라고 한번 배웠을 거야. 이럴 필요는 없어. 뭘 만나야 된다고? 장액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트립신노겐이 뭘로? 트립신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얘가 이제 단백질을 어디까지? 트리나 디펙트까지 분해를 시켜주겠지. 이해됐지? 이게 소장에서의 소화 과정에서 마지막 명. 어저께 여기까지 설명하려다가 놓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까지 들어가서 이제 소화 과정이 소장에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소화된 산물들을 내 몸 안으로 뭐 시켜야 되겠니? 흡수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 과정을 지금부터 배울 테니까. 자, 소장 같은 거 볼게. 자,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 소장 같은 경우는 길이가 대략 몇 미터 정도 되냐면 7m 정도 되지. 7m. 길이가 굉장히 길지. 자, 소장을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 잘린 부분을 배를 갈라가지고 쭉 뽑아. 쭉 뽑으면 소장이 몇 미터 나온다는 얘기야. 7m 나온다고. 7m. 되지? 어마어마한 길이지. 소장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 3대 영양소 중에 최종 소화산물까지 분해되는 장소가 바로 어디야? 소장이지, 그지? 그지? 소장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영양소를 뭐 시키기 위해서 분해를 시키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 소장에서는 이렇게 분해된 영양소를 또 뭘 시켜야 돼? 흡수를 시켜야 되겠지? 흡수를 시키는 주 장소이기 때문에 흡수하려면은 그만큼 길이가 뭐할수록 길면 길수록 흡수량은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다른 소화기관들에 비해서 길이가 굉장히 긴 이유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소장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입체적으로. 소장을 한번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소장을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자, 소장 내부를 보게 되면 음식물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겠지? 음식물이 지나가는 공간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다. 이 안쪽으로 이제 뭐가 지나가는가?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변은 다 뭘로 구성되어 있겠어?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겠지? 세포들 이런 식으로, 세포들로.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화된 음식물을 내 몸 안으로 흡수시킨다는 얘기는 일단 이 안으로 들여보내겠다는 얘기지. 특히 어디 안으로? 첫 번째, 혈액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주변에 뭐가 지나가? 혈관이잖아, 혈관. 혈관 중에서도 굉장히 미세한 혈관. 무슨 혈관? 모세혈관 이게 주변에 지나간다고. 입체적으로 생각해, 입체적으로. 됐지? 이 전체적으로 모세혈관이 다 퍼져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모세혈관들이 퍼져 있다가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중간중간에 모세혈관들이 빠져나오겠지.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혈관이 합쳐지지. 됐지? 이렇게 빠져나온 혈관들은 일단 기관들 중에서 반드시 어디를 꼭 거쳐가야 된다. 간을 반드시 꼭 거쳐가야 이렇게 혈관들은. 이게 뭐야? 간이지, 간. 됐지? 이 구조와 저 구조를 같이 연결시켜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혈관들이 모여가지고 간으로 연결되고 이 혈관은 굉장히 두터워져 있겠지? 이 두터워진 혈관들을 간으로 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뭐라 부른다? 문맥이라 부르지, 문맥. 간문맥. 개념이니까 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치? 소장으로부터 빠져나온 모세혈관이 모여가지고 뭉쳐진 혈관이 간으로 가는데 이때 간으로 연결된 혈관을 간문맥이란다. 이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간문맥으로 뻗어진 이 혈관들은 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무슨 혈관이 되지? 다시 모세혈관 되지, 이렇게. 다시 모세혈관 된다, 이렇게. 그렇지? 모세혈관 돼가지고 다시 간 밖으로 뭐하니? 다시 빠져나오지,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간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간으로 빠져나온 이 혈관은 나중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정맥이라고 부르지. 간으로 또 빠져나온 정맥이니까 무슨 정맥이라고 그런다? 간정맥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돼? 심장 쪽으로 가야 돼. 심장 쪽으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우심방, 우심실 있겠지? 자, 그다음에 우심방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관 있지? 우심방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관. 이거를 무슨 동맥이래? 무슨 정맥이라고 그래? 대정맥이라지, 대정맥. 대정맥과 무슨 맥이 만나? 간정맥이 만나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디로 들어온다? 우심방으로 들어간다고 해? 이랬죠? 이렇게. 그래서 소장 쪽에서 빠져나온 혈관들은 다이렉트로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뭘 거쳐가게 돼 있어? 간을 무조건 거쳐가게 돼 있다고 해? 구조상.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 몸에 있는 체액을 운반시켜주는 첫 번째 관이 바로 혈관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체액을 운반시켜주는 관이 있지? 그 관이 무슨 관이야? 림프관이지, 림프관. 내 몸에는 혈관 말고도 림프관도 있어, 이렇게. 내가 노란색 표현한 거 이렇게 림프관. 그렇지, 이렇게. 자, 림프관들도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 소장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림프관들이 모여가지고 또 두터워지겠지, 이런 식으로. 림프관들이 두터워진다고, 이렇게. 그렇지? 노란색 림프관이야. 이 림프관들은 간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대정맥과 연결된다. 그렇지? 순한테 배워주게 돼. 림프관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어디 연결돼? 대정맥과 무조건 연결돼. 그래서 림프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액체들도 일단은 어디 속으로는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혈액 속으로는 다 들어온다고.
이게 됐죠? 이게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림프관. 됐죠? 그 다음에 책을 보게 되면 림프관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위쪽이 그냥 가슴 쪽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가슴관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무슨 관이야 그냥 림프관이라고.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 자, 현재 소장을 보니까 음식물이 지나가는 공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뭐 돼 있니? 주름져 있지? 주름져져 있는 이유가 뭘까? 생물에서 주름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 표면적 증가야. 됐지? 표면적을 증가시켜야지만이 최대한 많은 양이 뭘 흡수할 수 있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름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털과 같은 구조가 볼록볼록 튀어나있지? 털과 같은 구조가 실제 털은 아니고 털처럼 그냥 보이는 거야.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됐지? 이 하나하나의 털을 뭐라 그러니? 융털이지, 융털. 됐지? 왜 융털이라고 말을 표현하냐면 집에 보면은 카페트 혹시 집에 있니? 거실에 깔려있는 카페트, 좀 고급스러운 카페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막 털이 막 솟아있지? 그런 구조란 얘기야, 그런 구조. 됐지? 그런 걸 융털이라고 표현하지,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파트를 좀 뭐 시켜보자. 확대를 시켜보자, 확대. 됐지? 현재 여기가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이야. 여기 파트를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이렇게 확대되지, 이렇게. 됐지? 실제 털의 구조는 아니고 이 구조도 이렇게 위쪽으로 솟아올라 있다는 얘기지. 솟아올라 있어요. 이걸 이제 돌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솟아있는 여기 위쪽으로 내가 처먹은 뭐가 지나가는 거야? 음식물이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지? 여기 파트 확대한 거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뭐가 지나가? 혈관이나 림프관들이 지나가겠지?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이거는 정확히 무슨 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도 이렇게 지나간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무슨 관이 지나가? 림프관이 이렇게 림프관이. 됐지? 림프관이 지나가다가 융털 쪽으로, 융털이 이렇게 솟아있으면 솟아있는 쪽으로 관들을 하나 더 빼지. 이런 식으로. 관들을 하나 더 뺀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혈관하고 림프관들의 큰 차이점을 설명하게 되면 혈관들을 따라가다 보면 혈관들은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어, 없어? 절대 없어. 그런데 림프관은 항상 끝부분이 뭐 돼 있어? 끊어져 있어. 됐지? 이게 혈관과 림프관의 차이점이야. 됐지?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림프관 속으로 액체가 지나가고 혈관 속으로도 액체가 지나가는데 내 몸에서 체액의 이동 방향은 양방향이 아니라 무조건 무슨 방향이야? 단방향이야. 무조건 단방향. 혈액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간다 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림프관 속에 있는 림프액들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 가정을 할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림프관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액체들은 항상 이 융털 아래쪽으로 액체가 이동한다고 해. 그 방향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림프관들 중에서 이렇게 융털 쪽으로 솟아있는 림프관 있지? 융털 쪽으로 솟아있는 이 림프관을 따로 빼가지고 무슨 관이라 표현한다? 암주관이라고. 남주관도 결국 무슨 관의 일종이란 얘기야? 림프관의 일종이란 얘기지? 똑같은 개념이야.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솟아있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는 것이고? 융털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지? 됐지? 이런 식으로 솟아있는 이유가 뭘까? 표면적 증가. 됐지? 최대한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구조물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그림 중에서 이런 그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이지. 됐지? 그래가지고 물어보지. 이건 뭐니 물어봐. 살짝 들어가고. 이거 뭐야, 이거? 장샘. 이거 장샘이라고. 알았어? 실제 내가 표현을 할 때 장샘을 굉장히 크게 표현해줬는데 실제는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조그만해. 그치? 위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지? 소장 구석구석에. 이게 됐지? 여기서 끊임없이 무슨 얘기? 장애이 계속 분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융털 몇 개만 확대를 시켜볼 거냐면 융털 하나만 여기다 확대를 시켜볼게. 하나만. 됐지? 융털 하나만을 여기다 확대시켜보자. 이렇게. 됐지? 융털 하나를 확대시킨 거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쪽으로 이제 뭐가 지나가? 여기 쪽으로. 음식물이 지나가지? 또는 영양소들 지나간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융털은 결국 뭘 구성하는 일부의 구조야? 소장을 구성하는 일부의 구조지, 그지? 그러면 소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기 가장 바깥쪽 세포 있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 이 세포. 그렇지? 가장 바깥쪽의 세포야. 자, 그 다음에 이 세포지, 세포. 이 소장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 지금 하나만 지금 표현을 하나만. 실제 하나의 세포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생기진 않았고, 이 하나의 세포만 확대를 시켜볼게. 세포 몇 개 확대시킨다고? 하나만 확대시키게 되면 이 세포의 구조가 실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렇지? 소장의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하나하나의 세포마저도 또 뭘 형성하고 있어? 돌기 구조를 또 형성하고 있지. 뭐 증가? 표면적 증가. 주름진 구조에다가 융털이라는 구조를 또 늘려가지고 표면적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융털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세포 하나하나마저도 또 뭐 시켜놨더라? 돌기를 또 형성시켜놨더라는 얘기지. 엄청나게 넓은 표면적을 확보하게 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소장의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세포를 뭐라 그러냐면
소장을 구성하는데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기 때문에 마치 피부와 같은 것이지. 그래서 얘들을 무슨 세포를 한다? 소장, 상피세포를 한다. 소장, 상피세포.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것만 따로 그림 나와가지고 나오는 그림이 있어. 문제상에서. 이 그림만 따로 빼가지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도. 여기에 있는 세포를 하나로 확대시키게 되면 실제 어떤 식의 이런 돌기형의 구조를 가진 세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이렇게. 됐지? 또 고무장 같은 거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모든 세포를 이렇게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2개의 세포만 확대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준 것 뿐이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무슨 혈관이 지나가? 무슨 혈관? 모세혈관 지나가지, 모세혈관 이렇게. 모세혈관. 그러면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뭐도 있겠니? 세포들이 있겠지, 이렇게. 그림 좀 복잡하니? 복잡하지 않은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혈관들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겠지, 이렇게. 오씨, 너무 잘 그린데? 오, 기가 막히는데, 이거?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뭐가 지나간다는 얘기야? 혈액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혈액 이동 방향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또 다른 관이 있어야 되겠지? 무슨 관? 림프관. 림프관. 이렇게. 우리 림프관을 구성하는 뭐도 있겠니? 세포들이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어이씨, 그림이. 뭐야, 씨, 이 그림이. 오이씨. 이렇게. 이렇게. 됐지? 자, 림프관 속에 들어가 있는 액체의 이동도 항상 단방향.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액체들은 이렇게 이동한다. 표현하면 되겠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 그럼 볼게. 현재 혈관 내부에 액체가 차 있고, 그 다음에 림프관 내부에 액체가 차 있지? 그러면 혈관과 림프관 사이에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도 액체지?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 조직액이라 하지, 조직액. 됐지? 그래서 수납 파트 때 마지막에 배웠지? 모세혈관과 림프관 사이에서 서로 무슨 교환되는 거? 물질 교환되는 거. 기억나? 여기서도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야. 됐지?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변이 다 뭐야?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이 되겠지? 이렇게. 자, 첫 번째. 여기서 분해가 끝난 음식물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무슨 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고분자가 아니라 뭐만? 저분자들만 들어오겠지? 이때 저분자 영양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시켜야 되겠지? 첫 번째 무슨성 영양소하고 수용성 영양소하고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를 동시에 구분해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용성 영양소 중에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저분자 수용성 영양소는 탄수화물 중에서 무슨 류만 통과할 수 있어? 단당류만 통과할 수 있어, 단당류만.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본 산물이 뭐? 아미노산 통과하겠지? 그 다음에 물은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염료가 있어? 무기염료이지? 그 다음에 비타민 종류 중에서 뭐가 있니? B하고 C가 있지, 그지? 얘들이 일단은 소장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혈관 안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뭘 타고 이동한다?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고. 그래서 이 파트를 여기다 설명을 하게 되면 간문맥을 통해서는 일단은 흡수된 영양소들 중에서는 무슨성 영양소가 이동하는 곳이야? 수용성 영양소가 뭘 통해서? 간문맥을 통해서 어디로 일단 들어간다? 간으로 일단 들어간다고.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용성 영양소 볼게. 지용성 영양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지방의 분해 산물이지 뭐하고? 글리세롤하고 그 다음 무슨 산? 지방산.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비타민 중에 뭐? A, D, E, K가 있지, 그지? 이 지용성 영양소들은 뭘 통해서 소장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암주관으로 들어가지, 암주관으로. 됐지? 이때 그림상 헷갈리지 말거. 애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림이 아니야.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 혈관이 이렇게 두툼하게 있으면 여기 주변으로 조직액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게 됐지? 이렇게. 자, 그래서 볼게. 그래서 또 하나 또 잡아줘야 될 거. 여기서 지용성 영양소 중에서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있지?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은 일단 소장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다시 합성되지? 다시 합성돼가지고 무슨 상태가 돼? 지방 상태가 되지? 이 소장 상피세포 안에서 지방 상태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흡수가 될 때는 처음에는 여기까지 분해를 시켰다가 들어올 때는 소장 상피세포에서 지방으로 재합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암주관으로 들여보낸다. 됐지? 그러면 암주관으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 중에서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정확히 무슨 형태로 들어온다고? 지방 형태로 들어온다고. 이게 됐지? 이렇게. 또 애들도 물어보는 거. 선생님, 지방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통과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이해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거 기억하라고. 소장 상피세포에서 지방으로 재합성된 다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렇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럼 영양소가 흡수되는 원리가 뭐니 물어봐. 영양소가 흡수되는 원리. 앞에서 배웠지? 세포막을 통과를 할 때는 크게 몇 가지 방법으로 통과한다고 그랬어. 세 가지 방법으로 통과한다고 그랬지. 첫 번째가 뭐? 확산이었고, 두 번째가 능동수성, 세 번째가 삼투야. 그렇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쓴다. 자, 처음에 내가 밥을 뒤지게 처먹으면 현재 이쪽의 수용성이나 지용성의 농도가 여기보다는 높겠니 낮겠니? 내가 밥을 뒤지게 처먹으면 높겠지? 그래서 여기는 고농도가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돼? 저농도가 되겠지?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영양소들이 알아서 들어오지. 에너지 소비 없이. 무슨 원리로? 확산으로 일단 들어와. 그렇죠? 확산으로. 그런데 확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단점은 여기 농도와 여기 농도가 서로 뭐해지게 되면 똑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뭐야? 안쪽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얘기지. 이때 뭘 써서라도 에너지를 써서라도 얘들 뭐야 된다는 얘기야. 끌어당겨야 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서로 농도가 똑같아질 때나 여기 농도가 여기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 세포들이 에너지를 소비시켜가지고 무슨 수성으로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능동수성으로 끌어당긴다고 해.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 원리는 크게 몇 가지 방법을 한다는 얘기야. 두 가지 방법을 다 쓴다고. 확산과 능동수성을 동시에 다 쓴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럼 볼게. 그럼 능동수성으로 끌어당긴다 가정을 할게. 예를 들면 여기는 소장상피세포가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을 억지로 끌어당겨요. 즉 무슨 수성으로? 능동수성으로 여기를 끌어당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소장상피세포 자체가 뭘 소비시켜야 되겠어? 에너지를 소비시켜야 되겠지. 이때 에너지는 결론적으로 무슨 호흡 결과 나온 에너지 바탕으로? 세포 호흡 결과 나온 에너지를 바탕으로 얘를 끌어당겨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전부 다 무슨 호흡이 다 가능해야 되겠어? 세포 호흡이 전부 다 가능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지. 그럼 애들이 세포 호흡을 하려면은 일단 무산소 호흡이 아니라 주로 무슨 호흡을 하겠어? 유산소 호흡을 하겠지. 그럼 각 세포들한테 뭘 다 공부해줘야 되겠니?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산소를 어디 통해서 공급해준다는 얘기야? 혈액을 통해서 공급해준다고 해. 그러면 현재 소장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산소량은 굉장히 뭐 있겠어? 많았겠지.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각 세포들한테 뭘 공급해준단 말이야? 산소를 공급해주겠지. 그럼 이 산소를 바탕으로 특정 영양소를 세포업으로 분해를 시켜가지고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영양소를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이게 됐죠?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물어봐. 그럼 산소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많았는데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는 산소량이 굉장히 뭐 해졌겠니? 줄어들었겠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세포호흡 결과 공통적인 노폐물, 어떤 기체가 발생을 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지. 그러면 처음에 여기는 이산화탄소량이 굉장히 뭐 있겠어? 적었겠지.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계속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이 혈액 속에는 뭐의 양이 많아졌겠어? 이산화탄소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겠지. 이게 됐죠?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여기는 동맥혈이니 정맥혈이니? 산소가 많으니까. 동맥혈이잖아. 여기는 무슨 혈이야? 정맥혈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 가지고도 같이 물어보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좀 더 큰 그림으로 그려볼게. 큰 그림으로. 큰 그림. 됐지? 여기 좀 지워도 되니? 여기 좀 지워도 돼? 안 되니? 아니, 여기서 이제 지용성 영양소들이 림프관 타고 들어오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성 영양소가 지나가는 곳이야? 지용성 영양소가 이렇게 지나가겠지? 주로 여기는 지방만 보게 되면 지방산 글리세롤 형태가 아니라 뭐로 간다는 얘기야? 지방 형태로 간다, 지방 형태로. 자, 다음에 이 그림 보게 되면, 딱 보게 되면 어차피 수용성 영양소나 지용성 영양소나 어찌됐든 쭉 가게 되면 어디 속으로 들어와? 혈액 속으로 다 들어오지. 그치? 결국 심장 안으로는 모든 영양소들이 여기서 다 뭐 한다는 얘기야? 다 모인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혈액 순환 과정을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이제 지워도 되지, 이제. 이렇게, 지울게, 이렇게. 그치? 자, 혈액순환 과정 이제 동시에 생각을 하자고. 자,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왔어요. 우심방 쪽으로, 어디로? 우심실로 혈액이 가겠지?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거 좀 그림 좀 그렇게 한데,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폐로 가지, 폐. 폐에서 뭘 버려버리고,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어디로? 좌심방으로 들어오겠지? 그럼 좌심방에서 어디로? 좌심실로. 그럼 좌심실에서 이렇게 가지고 무슨 맥으로? 대동맥으로 빠져나오겠지? 이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일단 어디로 가? 간으로 가겠지? 전체 그림 이제 보자니까 전체 그림을. 됐지? 자, 그러면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간으로 가는 이것도 동맥이지. 참고로 대동맥이 갈라져가지고 간으로 가는 동맥을 우리가 무슨 동맥이라고 그래? 간동맥이라고 그러지, 간동맥. 됐지? 그럼 간동맥이 간으로 가게 되면 이건 역시 무슨 혈관 되겠어? 무슨 혈관? 모세혈관 되겠지? 이 모세혈관들 다시 또 뭐 한단 말이야? 이 중간중간 모세혈관하고 다 연결되겠지? 연결돼가지고 다시 뭐 한다는 얘기야?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딱 간을 보게 되면 간 같은 경우는 혈관이 큰 혈관들이 몇 개 연결돼 있어? 3개 연결돼 있지, 그지? 됐지? 들어가는 혈관 2개, 그 다음에 나가는 혈관 하나. 이게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대동맥의 일부가 또 갈라져요. 일부가 또 갈라져가지고 이놈이 어디를 향해가 어디라? 장으로 들어가지. 장으로. 그러면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장으로 가는 이 동맥을 우리가 무슨 동맥을 하냐면 장동맥이라고 그래. 장동맥. 혈관에다 이름 붙이는 방법이 쉬워요. 동맥. 동맥은 심실로부터 빠져나오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특정 기관으로 가는 것들은 그 기관에다가 동맥 앞에다 그 기관 붙여주면 그 이름 되는 거니까.
이해됐지? 정확하게는 소장 동맥 하면 되겠지. 소장 동맥. 됐지? 소장으로 가는 동맥이 다시 갈라져가지고 무슨 혈관 돼? 모세혈관 되지? 모세혈관들 다시 영양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또 빠져나온다고. 이해됐냐? 됐지? 자, 그래가지고 물어볼게. 장동맥하고 간 문맥만 갖고 물어볼게. 장동맥하고 간 문맥만. 현재 장동맥이 가지고 있는 산소량은 간 문맥이 가지고 있는 산소량보다 여기가 많겠니 적겠니? 많겠지. 여기는 적겠지. 이해됐어? 당연한 거지? 자, 다음에 간동맥 볼게. 간동맥도 폐를 통해 거쳐온 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뭐가 많겠어? 산소가 많겠지? 근데 쭉 통해 빠져나오게 되면 간동맥 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세포들한테 산소를 줘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량은 여기보다 뭐 했겠니? 줄었겠지? 이해됐죠? 이렇게 해석 잘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과정 같이 연결시켜볼게. 현재 지방. 이 지방들이 이렇게 림프관을 통해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지방도 결국 어디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럼 이 혈액 속에 지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이 지방들이 혈액을 타고 가지. 혈액을 타고 가가지고 장동맥을 통해서 또 뭐가 가겠어? 지방 가겠지.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여기다 확대를 시키게 되면 현재 여기는 간동맥 쪽으로 들어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연히 지방들이 있겠어 없겠어? 지방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돌리면 된단 말이야. 알았어? 깨우라고 자고 있냐? 예? 지방 있어? 지방뿐만 아니라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 모두 있겠니? A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K도 있겠지? 그렇지? 어찌됐든 모든 혈액에는 내가 흡수한 영양소가 다 뭐 있다는 얘기야?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구분할 건 뭐냐면 최초의 소장에서 흡수될 때만 수용성과 지용성의 흡수 경로만 다를 뿐이지 어찌됐든 다 만난단 말이야. 혈액에서 다 만난다고 어찌됐든. 이해됐냐? 이렇게 어쨌든 그렇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 이제 배설 파트하고 같이 연결해서 물어보는 건데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세포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도 발생하지만 질소 노폐물도 발생을 하지. 질소 노폐물 중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뭐야? 암모니아지 암모니아. 됐지? 암모니아 쫓아가볼게. 그럼 장동맥과 간문맥 비교해봐. 장동맥과 간동맥과 간정맥 비교해볼게. 간동맥과 간정맥의 암모니아 양을 비교하는 거야. 암모니아 양. 암모니아. 이거는 간의 기능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되겠지? 암모니아의 양은 간동맥 쪽이 많을까? 간정맥 쪽이 많을까? 간동맥이 많아? 간정맥이 많아? 암모니아는? 동맥이 많지? 왜?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게 되면 뭘로 바뀌어? 요소로 전환되잖아. 오케이? 이런 걸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알았어? 이해됐니? 또 물어볼까? 간문맥 속에 있는 암모니아와 간정맥 속에 있는 암모니아 양 중에 어디에 암모니아 양이 많겠니? 간 문맥 쪽이 많겠지? 왜? 세포 호흡 결과 나온 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간을 거쳐가지고 암모니아가 뭘로 전환됐기 때문에? 요소로 전환됐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가 아니라 뭘로 물어볼 거야? 요소로 물을 거야. 요소로. 됐지? 요소. 그러면 간동맥 쪽의 요소량하고 간정맥 쪽의 요소량 중에 어디 요소량이 많을까? 정맥 쪽이 많겠지?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간문맥 쪽의 요소량하고 간정맥 쪽의 요소량을 비교하게 되면 어디가 많겠어? 여기가 많겠죠? 그지? 이해됐지? 이거는 간의 역할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같이 헷갈리지 말고 전체 그림을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의 역할 들어가게 간의 역할. 그럼 수용성 영양소는 왜 무조건 간을 거쳐 가야 되냐 이거지? 소장 흡수된 영양소 같은 경우는 수용성 영양소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영양소 바로 포도당이야. 포도당. 단당류 중에서 포도당. 현재 포도당이 혈액 속에 녹아있는데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을 세 글자로 무슨 양이라고 그래? 혈당량이라고 그러지. 혈당량. 그치? 혈당량이 높으면 높다는 얘기는 혈액 속에 무슨 당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야?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무슨 당이라고 그래? 고혈당이라고 그러지. 고혈당. 고혈당이 되면 위험한 이유가 뭐야? 지방으로 바뀌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액 자체에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이 녹아 들어가잖아. 그럼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액이 엄청 끈적끈적해져. 혈당량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 뭐가 생겨버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제? 나중에 혈당이 잡아줄 것이고. 그리고 포도당량이 혈액 속에 너무 적어. 그걸 저혈당이라고 그러지. 저혈당이 되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들은 내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한테 계속 뭐 해줘야 돼?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혈액 속에 포도당량이 적다는 얘기는 충분히 뭘 공급할 수가 없어. 포도당 공급할 수가 없지. 그럼 각 세포들은 무슨 호흡에 문제 생겨버려? 세포 호흡에 문제 생기는 거지. 그래서 혈당량은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도 안 돼. 그걸 조절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게 돼 있어? 간을 무조건 거쳐가게 돼 있다고. 이랬지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밥을 뒤지게 처먹었어요. 밥을 허벌나게 처먹게 되면 간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포도당 양이 엄청나겠지? 이 엄청난 포도당들을 그냥 그대로 혈액에다 돌려버리게 되면 모든 혈액에 무슨 당이 올라가 버려? 혈당량이 올라가 버리지? 그럼 돼, 안 돼? 안 믿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밥을 한 5일 동안 굶어버렸어요. 그러면 간문맥을 통해 들어온 포도당 양이 굉장히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놈들을 간에서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 혈액 속의 혈당량이 뭐 해버린다는 얘기야? 낮아져 버리겠지? 그것들을 뭐 어디서? 간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조절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참고로 쉽게 설명할게. 간문맥을 통해서 포도당이 허벌나게 많이 들어온다.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뭐 한다는 얘기야? 좀 줄여준다는 얘기지. 줄여져가지고 나갈 때는 포도당을 일정한 농도로 뭐 하게끔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얘기고, 내가 수일 동안 밥을 굶어가지고 현재 간문맥 쪽으로 들어오는 포도당 양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간에서 가지고 있는 포도당들을 좀 더 빼줘가지고 간정맥 쪽의 혈당량을 다시 정상치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지. 이게 됐죠?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거. 그럼 간문맥 쪽의 혈당량의 변화폭하고 간정맥 쪽의 혈당량의 변화폭을 비교하게 되면 어디에 혈당량 변화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어요? 간 문맥 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지. 밥을 엄청나게 처먹으면 혈당량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고, 밥을 수일 동안 굶어버리게 되면 혈당량이 엄청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간 정맥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조절해서 나오기 때문에, 간에서 조절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무슨 수치에 가깝게, 정상 수치에 가깝게 혈당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혈당량 변화폭이 가장 큰 곳은 간문맥이고, 혈당량 변화폭이 가장 작은 곳은 간정맥이라고 해. 이걸 관련해가지고 여기와 관련된 그래프가 문제 나오기도 하지.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과정을 한번 확대시켜볼게요. 현재 간문맥 쪽에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간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을 것이고, 세포들. 됐지? 간을 구성하는 세포들. 여기 파트를 좀 더 보여보자. 여기 파트를 좀 더. 여기 파트를 좀 더 뭐 하자? 확대를 시키자고.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워버리고. 자, 간을 구성하는 세포를 좀 확대시킨 거야, 이렇게. 이게 간을 구성하는 세포들. 자,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무슨 혈관이 지나가고 있어? 모세 혈관 지나가고 있지? 현재 이쪽은 간 문맥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디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간 정맥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됐지? 현재 내가 밥을 허벌나게 처먹어가지고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아져.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포도당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혈액 속에다가 보낼 때 그대로 보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포도당들을 무슨 세포들이 흡수하기 시작을 한다고? 간세포들이 각각 뭐 하기 시작을 한다? 흡수하기 시작을 한다. 이랬지,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흡수된 포도당이지? 흡수된 포도당을 이 간세포들은 이 안에서 이거를 뭘로 합성시켜버리지? 뭘로 합성시켜버려? 글리코겐으로 합성시켜버리지? 글리코겐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이거 물에 안 녹지? 그래서 글리코겐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하기에 너무너무 좋더란 얘기야. 그래서 포도당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간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시켜가지고 뭘로? 글리코겐을 합성해버린다고. 그래서 나가는 포도당이 점점 뭐 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지. 혈당량을 점점 뭐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포도당이 너무 뭐 했다? 너무 적게 들어왔다. 너무 적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간에서 글리코겐을 다시 뭘로 분해를 시켜버려?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시켜가지고 분해된 포도당을 다시 이쪽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빼준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포도당을 빼주게 되면 이제 나가는 포도당 양이 점점 뭐해질 거라는 얘기야? 많아질 거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간이 혈액 속에 있는 무슨 양을 조절해준다고? 혈당량을 조절해준다고. 물론 간 세포들한테 간아 포도당을 합성시켜라, 간아 글리코겐을 분해시켜라, 이에 대한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명령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 명령을 주도하는 거는 신경계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지. 대표적으로 호르몬 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됐지? 어쨌든 뭐 그 과정은 나중에 또 작업하는 파트 한번 또 따로 배우면 되는 것이니까. 이해됐냐? 됐지? 자, 그래서 간문맥과 간정맥과 관련된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펴놓을게. 이거 지워되지, 이거? 이거 지금 만드는데? 이거 지금 만드는데? 여기다 펴놓을게. 나오나, 이거?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혈당량이야. 어디 속에 있는 혈당량을 측정할 거냐면 정확하게 간문맥과 간정맥 쪽의 혈당량을 측정을 할 거야. 됐지? 자, 그래가지고 크게 두 가지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혈당량 변화폭이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폭을 가진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굉장히 작은 혈당량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온다. 됐지? 자, 그래가지고 이걸 기억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 하자? 니은이라 표현하자고 해.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분명히 간문맥이나 간정맥의 한 군데의 혈당량을 측정한 건데, 둘 중에 기억과 니은 중에서 기억은 어느 혈관을 측정한 거야? 간문맥을 측정한 거지. 니은은 간정맥을 측정한 거야. 됐지? 구분하는 방법은 얘는 혈당량 변화폭이 굉장히 크고 니은은 굉장히 작지? 이걸로 구분한다고. 됐지? 자, 그래가지고 특정 시간대를 한번 가지고 해석을 해볼게. 이 시간대에 현재 기억이 간문맥 쪽이고 니은이 어디 쪽이다? 간정맥 쪽이야.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줘야 되겠지, 그지? 됐지? 자, 볼게. 자, 이 시간대에서 현재 간문맥 쪽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이거밖에 안 되지. 굉장히 적은데, 현재 간정맥 쪽으로 빠져나가는 포도당은 굉장히 많지. 여기는 적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많이 나가더란 얘기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만큼의 차이가 간에서 글리코겐을 뭘로 분해시킨 양이야? 포도당으로 분해시킨 양이지.
적게 들어온 만큼 적게 들어오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간에서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상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영역이 바로 글리코겐이 뭘로 분해된 양이 되겠어? 포도당으로 분해된 양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양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시간대에서 이 시간대까지 이 시간대까지 이것의 뭐를 구해버리면 넓이를 구해버리면 이것의 넓이는 곧 뭘 의미하겠어?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 양을 의미하겠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시간대가 이 시간대. 됐지? 이 시간대에 각 혈관들의 혈당량을 측정해 보니까 간문맥을 통해서는 혈당량이 엄청나게 높지? 즉, 간문맥을 통해서 포도당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간 정맥을 통해서는 포도당이 지금 이 정도만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적게 나가고 있다고 해? 그러면 얼만큼의 차이를? 이만큼의 차이를 간에서는 포도당을 뭘로 합성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글리코겐으로 합성시키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간대에서 여기 시간대까지 이 시간대까지 시간당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당 글리코겐의 합성량은 점점 뭐하다가 증가하다가 시간당 합성되는 글리코겐의 양이 점점 뭐하니? 감소를 하고 있지.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뭐를 구해주게 되면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 이 넓이는 곧 뭘 의미하는 거야?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된 양을 의미하겠지? 그치? 그리고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시간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리코겐의 합성 누적량. 누적량이 아니야? 글리코겐의 합성 누적량은 계속 증가하니 감소하니? 누적량이야. 계속 증가해 감소해? 계속 증가하지. 누적량이야?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당 글리코겐의 합성량이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당 글리코겐의 합성량이 감소할 뿐이지 이것들을 계속 누적시키게 되면 그 양은 계속 뭐 한단 말이야? 증가하고 있다고. 이거 가지고 많이 틀리더라고. 누적량을 물어볼 건데. 오케이? 됐지? 이걸 각 시간대별로 물어보면 답이 달라져. 각 시간대별로는 글리코겐의 합성량이 감소하고 여기서는 각 시간대별로 글리코겐의 합성량이 저는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건데 전체 누적량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고. 됐지? 자,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보면 이런 기출문제가 있어. 두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 됐지? 첫 번째 사람 이 사람,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됐지?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서 특정 시간대를 한번 나눠볼게. 시간대. 됐지? 그러면 이 시간대 안에서 글리코겐의 합성량은 이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이 많아? 글리코겐 합성량. 글리코겐 합성량은 글리코겐 합성량이 이것에 뭐란 말이야? 넓이잖아. 넓이가 훨씬 뭐해? 작잖아. 왜냐면 글리코겐 합성량이 이 사람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잖아. 어렵냐?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것을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시간대가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글리코겐의 분해량은 점점 뭐야? 분해량은 점점. 글리코겐의 전체 분해량은 감소하지, 그지? 맞냐? 왜 맞아? 글리코겐의 전체 분해량은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돌아보이겠네, 정말. 여기 계속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고 있잖아. 시간당 분해되는 양이 뭐하고 있을 뿐이야? 줄어들고 있을 뿐이지, 전체 글리코겐의 분해량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다고. 알았어? 이거 헷갈리지 마라, 이거 가지고. 이 그래프하고 헷갈리냐? 아무것도 아닌데. 어렵냐? 어려워, 이게? 어려워? 돌겠네. 나도 그렇고. 자, 쭉 갈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내용이다, 마지막 내용. 여기 파트하고 순환 파트에서 모세혈관과 그 다음에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물질교환 논리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이제 혈관의 특징인데, 모세혈관 속에서 혈액이 이동하는 원리는 정확하게 무슨 차이로 이동하는 거야?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잖아.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여기의 압력보다 뭐 하기 때문에? 높지, 여기가. 높으니까 혈액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동할 수 있는 거지. 모세혈관은 정맥보다 혈압이 높지? 알고 있어? 모르니? 그렇게 혈압의 이동을 해. 그래서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혈액 이동에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림프관 속에 들어가는 림프액이 있어요. 림프액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있는 액체가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려면 뒤에서 뭐 해주는 힘이 있어야 돼?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끝에가 뭐 있어? 잘려있지. 잘려있으니까 여기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은 주변에서 이 액체를 뭐 해줘야 돼? 눌러줘야 된다고 해.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맥하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뭘 꼭 가지고 있어야 돼? 판막을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돼. 판막을. 그치? 림프관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판막을 반드시 꼭 가지고 있다고 해. 판막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액체가 있으면 주변에서 애들 뭐 해주면 눌러주게 되면 이 액체가 반대로 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치? 많이 물어보는 거지? 모세혈관은 판막이 있어, 없어? 판막 없지? 여기는 판막이 존재를 한다고. 이 파트를 여기다 펴놓을게. 여기다가 펴놓을게. 잘 봐.
림프관에는 판막 있어야 되지. 판막 있어야 돼. 간동맥은 판막 있어 없어? 예, 없지. 장동맥 판막 있어 없어? 없지. 간정맥 판막 있어야 돼. 정맥의 특징이야. 정맥에서의 혈액 이동 원리와 림프관에서의 림프액의 이동 원리는 서로 뭐해? 똑같아. 계속 주변에서 뭐 해야 돼? 주변에서 계속 뭐 해줘야 돼? 눌러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주물러줘야 돼. 마사지 해줘야 된다고. 정맥 계속 뭐 해줘야 돼? 눌러줘야 된다고. 해? 그래 혈액 이동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눌러주더라도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가자고 항상 무슨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고. 이해됐냐? 그렇지? 가문맥은요? 가문맥. 얘는 성질이 뭐와 비슷해? 동맥에서 모세혈관 갈라져가지고 다시 모이지? 성질이 뭐와 비슷해? 정맥과 비슷해. 알았어? 물론 생물원 수준에서는 이거 물어보지 않아. 알았냐? 그치? 그게 정맥과 동맥과 그 다음에 림프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이게 됐지? 이게 영양소의 흡수 과정 파트 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부네요. 봐라. 야! 잡으자, 그래. 여기, 껴봐. 여기. 오케이? 자, 가문맥 쪽에서, 포도당 말고, 아미노산도 들어오지, 아미노산. 잘 봐. 아미노산의 일부가 혈액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아미노산 일부를 역시 무슨 세포가 가져가니? 간세포 가져가지? 그럼 간세포가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나름 뭘로 합성을 하겠어? 뭘로? 단백질 합성하겠지? 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다시 어디 쪽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다? 혈관 쪽으로 다시 뭐 할 수 있어?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러면 간 정맥 쪽으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같이 빠져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혈관 쪽으로 내보내는 단백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어? 혈액 응고 단백질. 뭐? 피브린 오게.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 그 다음에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물질 뭐 있어? 헤파린. 알았어? 이런 것도 다어서 만들어줘. 간에서 만들어줘. 그렇지? 쭉 가. 그러면 혈액 속에서는 아미노산도 존재하고 동시에 뭐도 존재? 단백질도 존재할 수 있어. 알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잡을게. 포도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 같은 탄수화물은 혈액 속에는 단당류만 있는 것이지 이당류나 다당류는 존재할 수 없어. 특히 다당류는 절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알았지? 글리코겐 있는데요. 글리코겐은 혈액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야.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됐어? 이게 여기까지.